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이런 관측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찬반 양측야말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요, 탄핵 반대 집회에는 시민 한 6만여 명, 또 탄핵 찬성 집회 4만 4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오늘도 지금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져 있는 그런 주말. 야,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일단 뭐 선거가 나오기 전 또 모르죠. 뭐 선거 난 후에도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가 심각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네. 결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최근에 이렇게 그 어떤 의견이 조금 오히려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측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재판 절차를 너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것이 아니고 적법 절차 보장하는 증인신문이나 이런 걸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잘 봤더니만 민주당이 거기에 마흔역 재판관 넣어서라도 해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공 전략을 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선택하라는 이런 그 여론의 흐름이 조금 그 바뀌는 것 같은데요. 예. 헌법재판소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만에 됐는데 벌써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가능성.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어지면 다음 주가 정말 슈퍼위크. 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선법 2심 판결 나아가 그 바로 뒤쯤 금요일쯤 3월 28일쯤에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3월 마지막 주까지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리게 되는 슈퍼 투 위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가 나올지는 뭐 다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일단 민주당에서도 일단 뭐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에는 뭐 생각이 같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뭐 어제 저희 집회에서도 하루속히 심판 결정을 예. 해야 된다는 요구를 시민들과 함께 전달을 했고요. 네네.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례에 비추어 보면 이미 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네. 당초 예상에서는 탄핵 소추 사유의 쟁점이 간단하고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전에는 선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연된다는 느낌인데 실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그러니까 소추 사유의 동일성 문제라든가 증거 채택주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이미 헌법재판소가 정리된 부분이긴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한 어떤 의견 교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결정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양쪽의 입장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왜 늦어지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헌재에서는 나오는 것들이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언제 나올지 이런 걸 한번 짚어보고 일단 먼저 어제 집회 상황들 좀 점검을 해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참석해서 목소리를 높였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입니까? 무죄입니까? 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도 망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나뉘어지지도 않고 통합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탄핵 각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한길 강사와 함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이 막바지 여론전에서 보수 텃밭이죠. 대구 경북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한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목소리가 대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좀 구미 이야기도 했었어요.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그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예. 상당히 상징적인 곳인데요. 그렇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다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특히나 13일 내에 그 감사원장의 그 탄핵 기각이라든지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그 탄핵 기각이 나오면서 예.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이 줄탄핵이 줄줄이 이제 기각 결정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던 그 계엄에 대한 이유, 원인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있을 이 선고기를 앞둬서 예. 어떻게 보면 보수가 좀 집결을 하자, 그리고 이게 각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크게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석방 후에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투쟁 기류, 글쎄요, 뭐 목소리 높이, 톤 이런 거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특히 네 사람이 중심에 있는 모양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또 이철우 경북지사, 이른바 이 친윤 4인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은 1인 시위, 또 나경원 의원은 탄원서 제출, 뭐 이철우 지사는 강도 높은 비판, 뭐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추윤 부의장께서는 새로운 모양새처럼 보이고 앞에 나와 있는 저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트랙 왜냐하면 전략이요? 저 보수 예. 집회 같은 데는 사실 지도부에서는 계속 선을 긋고 있었잖아요. 네네. 공식적 참여는 아니다. 개인적 참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예.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는 보수 집회에서 나오는 좀 강성 발언들이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서 또 저런 집회들을 또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는 최대한 저런 데 선을 긋고 참여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대신에 저런 좀 중진 의원들 중에서 좀 네임밸류가 있는 분들, 좀 알려진 분들을 내세워서 네. 뭔가 우리도 뭐 국민의힘도 뭐 이 강성 보수 지지층 아니면 이 보수 집회, 탄핵 반대 집회 함께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이미지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투트랙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집회에서 나오는 뭔가 중도층이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선 넘는 발언들이 나왔을 때 저런 분들이 좀 자중시키고 그런 에너지를 좀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지 그런 건 분위기를 좀 부추긴다거나 선동하는 그런 쪽으로는 좀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투트랙 전략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약간 거리를 뒀던 분들도 이제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잖아요. 그건 네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플랜 1, 플랜 2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랜 1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다시 어떻게 보면 그 해서 나머지 있는 기간 동안 자유우파적 가치를 하면서 예.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백보양보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때 했을 때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새로운 전략을 짜가기 위한 네. 지금 고육지책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그 반면에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그냥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그 탈선한 열차처럼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도부는 나가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영향이 미치는 반면에 네.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거의 180석으로서 헌법 개정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원내 정당이 마치 원내 정당인 양 직접적으로 지금 거리에 나가서 예. 이재명 대표가 총동원력을 내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전면에 와서가지고 신속한 파면을 요치는 이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과연 그와 같은 전략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중도층의 표심에 오히려 그것이 파고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상당히 비판적이고요. 네. 저는 그 이른바 신윤 4인방 중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 두 분 다 판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왜 이 두 분이 한 분은 서울에서의 비강남 그리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면에 나섰냐. 그만큼 적법 절차 보장, 피의자 인권 보장 이런 부분이 워낙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것을 모두 무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보다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본인이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 이 부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 여론이 반전이 되고 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온 배경에 저와 같은 분들의 노력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